24년 9월 5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500만 원 선고 이후 경찰관의 안면을 직접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그러나 만취하여 모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공정전과가 없고 사죄하기 위해 지구대를 세 차례 방문한 점, 마지막으로 공탁까지 하여 구형 1년을 받았음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최대 선처받았습니다. (2024년 9월 26일) 과거 음주 및 폭행전과 세 차례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음주 및 폭행전과들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계좌이체하였고 계좌이체 서류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점과 78세의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기초수급자의 신세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고, 재판부에서는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37억 회사자금 횡령 혐의 경찰 단계 무혐의 성공 이후 회사자금을 26회에 걸쳐 37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랑 공조로 대응을 했고 세무서류를 정기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들었고 차용증도 작성하는 등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 이체한 대상도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는 점 등을 주장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바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칼로 특수상해하여 구속된 의뢰인 1심에서 석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경찰 조사 때부터 구속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시켜드렸고 다음날 처벌 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여 사건이 난 장소에서 이전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모의 탄원서 등이 효과가 되어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되었습니다. 24년 11월 19일 항소기간 놓친 의뢰인, 대법원에 항고하여 파기환송 성공 언론 보도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변호사한테 최고 영예의 판결 중 하나입니다. 항소유서 놓친 의뢰인분 모두가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에 항고하여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항소기간 계산을 국민의 편의를 더욱 봐주는 쪽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변호사로서도 매우 보람있고 기쁜 결정입니다. (24년 11월 29일) 1심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기적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유, 누범기간에 해당하여 1심에서 바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명하여 피해의 정도가 부풀려진 점, 2심에서 피해자 모두의 용서와 선처를 이끌어낸 점, 선고기일 마지막까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2심 선고기일에 기적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 11월 19일 유명 개인 방송 DJ 명예훼손 등 검찰 항소기각 시킨 이후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2심에서 추가 사건이 병합되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시켰고 공탁도 하는 등 노력했고 형량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하여 검사의 항소를 즉각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4년 11월 5일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지만 상해 부분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의 전치 이주 진단서만 제출되어도 상해는 쉽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사실을 밝혔고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상해 사실은 없다고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상해 부부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20일) 전 애인으로부터 2억 사기 피해자 전부 승소드렸습니다. 전 애인으로부터 전 재산에 가까운 2억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입증 자료를 모아 유죄를 성공시켰고 상대방 구속까지 성공했습니다. 형량도 최대한 높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2억 전체 전부 승소 성공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재판 도중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병합되었으나 불구속 가능했던 이유. 재판 도중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 스스로도 감옥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1명과 합의를 성공시켰고 피해자 2명과도 합의는 되지 못했지만 공탁 절차를 진행했으며 무발적인 범행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란 점을 주장하며 2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싶다는 주장이 많아져 결국 1심에서 불구속으로 2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3일)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사전 구속영장 및 실형 3년 6개월 성공한 이유. 가해자가 계속해서 형량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문도 엄청나게 제출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 측 의견서로 피해자의 고통을 설명을 했고 특히 선고기 일구 앞에 원벌탄원서의 결정타로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2015년